야담토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해, 여름의 푸르름이 짙게 마을을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푸른 나무와 들판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진 가운데 마을 중앙에 자리한 큰 사찰에는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금하여 만든 거대한 목각 신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신상은 신성함과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신상을 모셔와 마을의 축제를 열곤 했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신상을 사찰에서 가까운 도시로 옮겨 성대한 축제를 준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상을 운반하기로 맡은 이는 나이가 갓 30을 넘긴 한 사내, 이름하여 흥도라 했습니다. 흥도는 이 인물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다는 것은 그의 자부심을 한껏 키워주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을 어르신들은 그가 신상을 잘 모셔가기를 바랐고, 흥도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상 운반에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존재가 마을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것처럼 느끼며 이 임무를 대단히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드디어 신상을 운반할 때가 되었고, 흥도는 진마차에 목각 신상을 조심스럽게 싣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무겁게 내리쬐는 길을 따라 흥도는 땀을 닦아가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마차의 나무 바퀴는 길 위에서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주변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울리며 흥도의 고단함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도가 신상을 싣고 지나갈 때마다 길가에 나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절을 했습니다. 처음에 흥도는 사람들이 신상을 향해 경배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할 때마다 자신이야말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존경받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흥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존경해 주다니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그는 마음속에 자부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부심은 점점 커져가며 그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부심은 흥도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을의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했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고 가저 평범한 일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상 운반을 맡으며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고 이 특별함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더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했지요. 마을을 벗어나 도시로 향하는 길목에서 흥도는 길가에 앉아 쉬고 있던 노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들은 흥도가 신상을 싣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흥도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보는구나. 이건 분명 내가 훌륭해서 그렇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그의 가슴 속에는 더 큰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흥도는 한적한 길가에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혼잣말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었다면 이 신상은 무사히 도시까지 가지 못할 거야.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의 역할을 특별하고 중요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마을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느끼며 그 감정에 점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흥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신상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진 듯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흥도는 도시로 향하는 길에서 몇몇 지나가는 상인들이 신상을 보고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인들 중 한 명이 흥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성한 신상을 운반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에 흥도는 더욱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마을의 일꾼이 아닌 마을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흥도는 점차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상을 옮기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마치 자신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이내 그 의문을 무시하고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이 마음은 점차 그의 걸음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흥도의 걸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솟아나는 거만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흥도는 결국 걸음을 멈추고 진마차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되겠지. 내가 이만큼 존경받고 있으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는 진마차 옆에 느긋하게 앉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운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그 자리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동행 중인 한 젊은 청년, 그의 이름은 길준이었습니다. 길준은 흥도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흥도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길준은 흥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흥도 형님, 왜 이렇게 쉬고 계십니까? 아직 도시까지는 멀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흥도는 눈을 반짝이며 길준에게 대답했습니다. 길준아, 보아라.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어. 내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내 방식대로 천천히 가도 괜찮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길준은 흥도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그들이 존경하는 것은 형님이 아니라 이 신상의 신성함 때문 아닐까요? 형님은 지금 중요한 사명을 맡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도는 길준의 말을 들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자부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다시 자리에 앉아 느긋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좁은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던 행상인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길이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궁금한 눈길로 흥도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왜 이렇게 길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소? 흥도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어. 그래서 굳이 서둘러 이 신상을 운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소. 천천히 해도 충분할 것 같소. 그의 말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행상인들 중 나이가 지긋한 한 분이 흥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구먼.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자네가 아니라 자네가 운반하고 있는 신상의 신성함일세. 자네는 그저 그 신상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네. 그것을 망각하지 말게나. 그 말에 흥도는 잠시 당황했지만 여전히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없었다면 이 신상은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행상인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맞네, 자네의 역할도 중요하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자네가 우쭐할 이유가 아니라
신성한 일을 돕는 데에서 오는 것이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해야 할 것은 그 신상의 상징성과 의미이지 그것을 옮기는 자의 거만함이 아니네. 겸손하라네, 젊은이여. 그 말을 듣고도 흥도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행상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흥도의 집마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힘에 의해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흥도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차를 잡아끌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잡아끌면서도 흥도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들이 내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길을 따라 도착한 도시는 번잡하고 활기찼습니다.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활기찬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흥도와 그의 일행이 도시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신상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모여들었습니다. 흥도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느끼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하며 그를 칭송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 행동은 흥도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집마차에서 내린 신상 앞에서 경배를 드리며 두 손을 모았고 흥도에게는 간단히 고마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신상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드렸고 어떤 이는 그저 신상을 보고 감탄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흥도 자신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흥도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줄기 찬바람이 그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신상에 경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그동안 자신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흥도는 곧 집마차에서 내려 신상 앞에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이 신상의 신성함을 경배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겠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신상 앞에서 자신이 맡은 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일을 마친 뒤 흥도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흥도는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그저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겸손한 태도를 보고 진정으로 그를 존경하게 되었지요. 이제 흥도는 더 이상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자신이 맡은 일을 조용히 그러나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명성에 기대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존경을 받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